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 뇌출혈 입원 후 19일차 기록입니다. 정확히 수술하고 난 16일차, 수술 16일차 동영상인데요. 일단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떼고 처음으로 엄마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물론 엄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고, 어, 기억을 조금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기억은 좀 못하는 편이었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병원에 뭐, 어떻게 왔는지, 처음에 어떻게 입원을 했는지, 또 입원한 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 몇 가지 최신 사건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그 인지에 있어서의 살짝 문제는 느껴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랑 처음으로 인공호흡기를 떼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좌측 편마비의 가능성을 처음에 들었었는데, 일단 뭐 왼쪽 팔다리를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반응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실제로 뭐 일어나서 걷는다던가 이런 시도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좀 확신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엄마랑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아버지가 아빠가 엄마를 조금 구박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아빠가 이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어, 눈물이 되게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에 이제 인공호흡기 떼는 거를 이제 아빠가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먼저 흘리고 이제 그 중환자실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서 이제 뒤돌아서 이제 눈물을 훔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엄마가 봤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인공호흡기를 그날 그 자리에서 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엄마 상태가 너무 좋고 많이 호전돼 있다 보니까 그 아빠가 이제 조금 되게 감격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이제 제가 오늘 낮에는 못 갔거든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딱 엄마랑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데 엄마가 아빠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어떤 뭐 이렇게 산소를 최대한 뭐 늘려주는 뭐 어떤 기구 같은 거를 쓰고 있어서 말을 정확히 웅엉을 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말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빠 울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봤구나.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물어보는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거의 20일 가까이 엄마랑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거의 10일 넘게, 열흘 넘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만 계속 보다가 갑자기 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엄마를 만난 듯한 기분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희 아빠는 뭐, 이제 다 됐다. 뭐, 마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엄마가 워낙 강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말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기분이 90%, 80%인데 한 1, 20%는 앞으로의 이제 재활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래도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런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기분이 당연히 좋긴 좋았지만 뭐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뭐 간병인은 어떻게 쓰고 또 재활병원이나 뭐 요양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걱정들이 조금 들었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걱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 같은 경우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병원비를 어제 그러니까 일부 지급을 이제 정산을 했거든요.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병원비를 중간중간 정산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서 5일 안에 뭐 중간 정산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장 그렇게 뭐 문자가 왔다고 해서 바로 낼 필요는 없다고 하고 조금씩 내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지금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을 하고 수술도 하고 했는데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총 4,416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비급여가 448만 5천 원 가량 그리고 급여 부분이 나머지 금액가 4천만 원 가까이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제 환자 부담액은 725만 6,900원이에요. 그래서 좀 꽤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산정특례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적용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금액이에요. 근데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는 첫 한 달 동안 그 환자가 내는 그런 진료비 총액의 5%만 내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그 95%라 함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만 그 환자가 내면 되는데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은 5%만 적용해서 300만 원가량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비급여 부분만 448만 원가량 나왔기 때문에 그 총 725만 6,950원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이 금액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아마 한 달 동안 채우면은 1,000만 원은 산정특례 받아도 1,00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보통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비급여 항목에서 금액이 되게 많이 나온 게 이제 주사료라던가 약품비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약품비 같은 경우에 이제 38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뭐 혈압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가 여기 있으면서 다 뭐 흡인성 폐렴이라던가 췌장 담낭의 문제라던가 콩팥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쓰면서 비급여 부분에 있는 약을 처방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산정특례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마저도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보험 청구를 해야 할 텐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뇌졸중 진단비, 그러니까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을 타는 게 당연한 그런 지금 질병인데 그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보험료를 줄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문제가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테 이거 진단서를 일단 받아가지고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서 나오는 시간도 꽤 걸리고 그 코드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의사 선생님이랑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보통 병원에서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중간 진료비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냥 사정급여라고만 해가지고 돼 있고 그 산정특례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무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원무과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코드를 이제 뭐 산정특례에 맞는 코드를 받아서 이 진료비 계산서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산정특례로 그 비용이 이제 후 정산된 사례거든요. 하여간 일단 기본적으로 산정특례 받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보험 코드도 정확히 그 진단서를 통해서 받아내서 보험료를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일단 저는 엄마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특별히 어딘가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제 재활이라던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초기 단계에서 최대한 엄마가 문제가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앞으로 또 더 좋은 정보나, 또 다른 그런 뭐 수술 후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